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이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렇게 각 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영상에도 보여주듯 지금 유럽의 경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증시는 계속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직접 유럽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 체감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 경제는 흘러가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과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뮤나 유튜브가 이번부터 멤버십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로마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유적지가 많은 관광도시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GDP의 순위도 10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제조업에서 강국이며 총수출과 총수입 모두 전 세계 10위권 내에 속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유럽이 경제가 좋지 않으며 이탈리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탈리아의 경제는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경제와 많이 다르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성장이 멈춘 지 꽤 오래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적 임금은 일본과 비슷하게 계속 멈춰 있으며 계속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 임금이 하락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탈리아의 인재들은 전부 이탈리아를 떠나 인력 유출이 정말 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결과 자료도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경제는 노동력과 자본이 증가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 나라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이탈리아에서 펼쳐지고 있을까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1980년대만 하여도 엄청난 급격한 성장성으로 경제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980년에 정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 계속 하락시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이기도 하죠. 즉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유럽이라는 특수성처럼 나라에서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 무척이나 심하고 정부의 의존도가 경제를 이랬다 저랬다 해버렸기 때문에 민간 산업보다는 정부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만들어지게 있게 되어서 이것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탈리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가 정부 의존도가 높은 정부가 지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버릴까요? 바로 경제가 좋을 때는 정부에서 정치를 할 때 좋은 방향성으로 투자도 막 하고 이렇게 투자를 막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줄이기도 하면서 그러면 나라는 좋게 되어버리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되어버릴까요?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나라는 경제가 좋다는 식으로 꾸밈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고용도 책임지고 있게 책임적으로 고용도 일부러 증가하는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을 때 다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특히 제조업 기반, 즉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게 되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목살을 잡고 계속 끌어올린다고 해도 끝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질질 끌고 있는 게 바로 이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좋을 때에는 좋은 면으로 좋은 성장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탈리아는 나라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과 유럽이라는 특수성인 것이 전부 혼합이 되어버리면서 경제는 계속 좋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게 되었고, 특히 제조업이라는 경제는 경제에 많이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반영이 되어버려서 이탈리아의 경제는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부의 역할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또 이 상황에 이탈리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피아,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게 정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산업인 이탈리아는 부흥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규제와 관료주의 절차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버렸고, 정부의 인허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규율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은 복잡한 과정으로 형성이 되어버려 기업들의 성장성도 방해를 시켜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공장을 만들려고 하여도 엄청난 규제가 있어 기업들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노동자들이 일할 곳도 없어지게 되어버리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도 저해를 받게 되어 이런 것들이 전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형성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생산성을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이탈리아의 경제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스페인과 비슷하게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간의 경제 및 소득 격차는 무척이나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부지방은 월등한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중부, 남부지방에 속한 지역은 빈곤이라는 것에 연속적으로 쪄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은 또 산업의 차이가 상승을 하게 되어버리며 빈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특히 밀라노나 제노마, 토리노, 이러한 북부지방에 속하고 있는 지역은 산업 삼각지대라고 불리고 있고,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러한 제조업 기반으로 이탈리아의 경제를 멱살 잡고 끌어가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남부에 속하고 있는 지역들은 농업을 하거나 관광산업에 의존을 하면서 상정성을 저하시키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남부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을 발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제적으로 많이 빈곤한 상황과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것도 상대적으로는 덜 유명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선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전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부채 문제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부채는 경제 성장률 대비하여 무려 140%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얼마 전에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에 이어서 유럽연합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채에 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와 비교해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가 나고 있고 하기도 말이죠.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재정의 상태는 대부분 부채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부채를 지불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채 이자로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자 비율만 하여도 GDP 대비 약 4% 가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하게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당연하게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경제를 요약한다면 악순환의 연속을 걸어가고 있으며, 경제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경우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과감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미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독일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강국이지만 중국이라는 제조업의 성장과 중국의 값싼 인건비 등의 경쟁력으로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독일의 경제는 경제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경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쟁력이 워낙 세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것을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의 정부는 이러한 역순환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속에서부터 골마없는 경제가 갑자기 바로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 쉽게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유럽의 특수성이라는 복지라는 개념을 계속 줄이면서 복지 축소를 하자는 정책을 앞세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이죠. 하지만 이미 복지라는 개념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런 것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복지를 줄인다고 하면 그 국민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미 반대를 하면서 질탄도 하고 정치도 정책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포퓰리즘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니 복지 지출도 그렇게 섣부르게 막 여러 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렇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내의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